그런 경우에 이렇게 외상이 있으면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관절염이 훨씬 더 빨리 오고 특히 폐경 이후에 여자분들은 이 관절염이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 환자 중에서 85에서 90%, 뭐 저희 병원에서는 96%가 여자 환자분들입니다. 자, 이제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뵈면은 이제 주로 물어보시는 게 내가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관절염이 빨리 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반대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관절염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은 뼈가 튼튼하고 뼈가 밀도가 높은 분들한테 더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관절염이 생기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진행하고 뼈도 훨씬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와는 연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 연관이 있지만 진행하는 거는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대해서. 자, 예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관절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견디는 능력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관절의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은 아니면 둘 다 하시면 더 좋겠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 뭐 아마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쪼그리고 앉거나 이런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관절에 해로운 동작들이나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절이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높이는 것은 관절 주변에 특히 무릎 관절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앞에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 올리는 아마 이 병원에 한 번쯤 다녀보신 분들은 이 다리 뻗는 운동을 한 번씩 다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뻗는 요 근육은 우리 무릎에서는 보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니면 뭐 무릎 주변에 다른 근육이라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을 쓰시면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중 조절. 우리가 그냥 보통 제가 이렇게 걸을 때 무릎에는 제 체중의 3배가 실리고 있습니다. 3배가.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 8배. 내려가면 요 순간엔 8배가 실립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올 때는 6배. 내려갈 때가 훨씬 더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되게 내려갈 때 먼저 아파 하십니다. 올라갈 땐 괜찮은데. 근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17배가 체중이 실립니다. 무릎이 우리 몸에서는 제일 체중을 많이 받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게 많으니까 1kg 체중이 무릎에는 3kg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체중을 5kg만 감소시키면 관절염의 발생을 5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관절염이 이미 발생을 했어도 체중을 줄이는 게 통증 감소나 기능 회복에 오히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표준 체중보다 더 살을 빼면은 관절염이 훨씬 더 늦게 오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체중, 표준 체중보다 미달인 분들하고 표준 체중인 분들은 저희가 이번 성남시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대신 과체중, 비만인 분들과 표준 체중 분들과는 차이가 아주 유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표준 체중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기 여러분들 키에서 100이나 한 105 정도를 빼면 한 160 정도 되는 여성분들은 한 60kg에서 55kg에서 60kg 정도 그 정도가 표준 체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라서도 안 되고 마른 경우에는 관절염뿐만 아니고 관절염은 잘 안 걸릴 수 있겠지만 표준 체중하고 똑같겠지만 다른 질병들에 잘 걸릴 수가 있겠죠. 너무 마른 것은 이렇게 비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근데 체중 조절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제 외래에서 살만 빼시면 다 된다고 다음 외래 한 3개월 뒤에 오시면은 전혀 안 빠져 있죠. 대부분 그리고 체중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체중 조절에 입증된 방법은 다이어트를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산소 운동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이 근육이 늘어나면은 그 근육이 평소에도 이 열량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같이 했을 때가 가장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운동 중에서도 뭐 등산이나 이런 것들은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이미 많이 진행한 분들한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분들이라도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안전한 운동들은 걷기, 수영, 그다음에 물에서 하는 에어로빅 같은 거, 그다음에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근육 운동을 하는 것도 그 운동 어떤 그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쪼그려 앉고 무릎을 꿇는다든지 급경사 산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관절염이 이미 많이 생긴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동작들이고 관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을 때는 3배, 계단 오르내릴 때는 6배에서 8배,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10배에서 15배, 심지어 17배까지도 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이 예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었어도 이런 운동이나 체중 조절, 생활 습관의 변화 같은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등 예방요법과 똑같이 치료법을 시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찜질 같은 것들은 이제 뜨거운 찜질과 차가운 찜질이 있는데 되게 운동하기 전에 좀 뻑뻑하고 항상 좀 만성적으로 조금씩 아플 때는 따뜻한 찜질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운동하고 와서 갑자기 막 붓고 무릎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 뜨거운 찜질보다는 차가운 찜질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대신 이제 찜질을 하실 때는 화상이나 동상에 걸리지 않게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그리고 얼음이나 이 뜨거운 것들을 바로 살갗에 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약물 치료는 저희가 그 실제로 감기약으로 쓰고 있는 타이레놀 이것도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한 데도 있고요. 대신 장점은 이제 부작용이 적다는 거. 그렇지만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타이레놀이 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약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이 소염제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초기나 중등도 심지어는 뭐 고도 관절염에도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오래 드시면은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붓는다고 이렇게 호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콩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와 콩팥에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이제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점막이 벗겨져 가지고 드물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몸이 붓는다는 것은 이 콩팥에 영향을 줘서 물을 많이 흡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그 혈액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개 100분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유의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과민성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그냥 어디서든 구해다가 그냥 너무 오래 드시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약을 너무 오래 드시면 오히려 교통사고에서 사망하는 확률보다 더 많은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소염제를 너무 무턱대고 오래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겠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신데 난 약으로 그냥 버티시겠다. 그리고 근데 약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제는 꼭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쓰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아프지 않을 때는 너무 장기적으로 드신 분들은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글루코사민 굉장히 많이들 이제 드시는데요. 그 건강 보조제고 어떤 약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들한테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단지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당뇨가 있으시거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당을 더 올리거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주사 역시 증상 완화와 진행의 억제에 효과가 좀 보고되어 있고요. 하지만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한 100분 정도 이게 맞으시면은 한 2분에서 4분 정도는 막 좀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더 아파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약물 치료들은 전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이고 이 개개인별로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관절염의 치료는 각각 이 개개인별로 맞춰서 해야 되고 어떤 분이 약을 드셔봤더니 좋다더라 그래서 그게 꼭 자기한테 반드시 좋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꼭 동네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투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술적 치료는 크게 내시경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뼈를 쳐가지고 다리가 O자 다리를 똑바른 다리로 만드는 그런 절골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는 되게 심하지 않은 관절염에 돼 있고 관절을 세척하거나 파열된 연골판을 제거하는 그런 이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제한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수술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특히 이제 연골판 때문에 조금 아파하시는 것 같다라는 분들한테 효과가 있지만 그 외 분들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절골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리가 O자가 다리가 되면은 체중이 안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또 안쪽에 더 관절이 많이 닳고 거기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뼈를 이 아래쪽에서 쳐가지고 O자 다리를 X자 다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자기 관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비교적 이제 젊은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기엔 좀 젊은 분들한테 주로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가장 성공적인 정형가족 시술 중에 하나고 이 무릎 통증을 감소시키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치환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위쪽 그 관절을 담당하는 위쪽 대퇴 치환부라고 아래쪽 그 뼈에 해당하는 그 경골 치환부과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껴 있고 저희 병원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세라믹 표면이 세라믹 처리된 그래서 마모율을 확 줄인 그런 제품들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뼈를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손상된 관절을 연골을 포함한 인접 골 조직을 이렇게 틀에 맞춰서 깎는 겁니다. 깎은 다음에 그 틀에 맞는 그런 기구들을 이렇게 삽입하고 그 사이에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치아물을 끼워 넣으면은 이제 수술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통증을 감소시키는 큰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이제 정상적인 형태로 이상적인 형태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자형 다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무릎이 딱 붙는 이런 곧은 다리가 되죠. 그래서 수술의 결과는 대개 이제 통증 감소와 삶의 질의 향상에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숙련도와 연관이 있고, 대개 그럼 이제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대개 90에서 95% 이상에서 10에서 15년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뻗정다리가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수술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못 걷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이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이 얼마나 증상이 심하냐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걷기 힘들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근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퇴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굉장히 아프긴 아프고 불편하지만 못 나가고 그럴 정도 아니신 분들이 이제 수술 받으시면은 그런 분들 좀 회복이 빠르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어떤 증상들과 상태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두 분은 집 밖에 못 나가거나 그럴 정도분은 아니었고, 많이 불편하시지만, 많이 일상생활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 500m 정도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죠. 수술한 지 일주일 된 분인데요. 스스로도 많이 잘 구부리시고, 다리 들기도 잘 하시고, 잘 걸으시죠. 되게 수술하기 전에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걸을 수 있어도 꼭 이 보조기구를 짚고 다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넘어져서 고관절 같은 데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분은 이제 자기가 너무 뚱뚱해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수술하고 나서 닷새째입니다. 이게 다리 너무 높이 드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들려고. 대개 이렇게 지팡이 하나 좀 잡고 아니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목발을 짚고 걸으시거나 워커를 짚고 걸으시는 게 더 낫겠죠. 환자분이 저희까지 갔다 오시겠다고.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수술하기 전에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를 짚고 되게 잘 걸어 다니시고 되게 화장실 수술하고 다음날 정도에 가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연간 한 400건에서 500건 정도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고요. 저기 지금 다음에 강의해 주실 김태형 선생님께서 지금 병원이 생긴 지가 한 3년 좀 넘었죠. 작년 말에 수술 1000예를 돌파를 하셨고, 대개 수술 이후에 통증이 바로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의 통증은 없어지고, 하지만 기능 회복은 뭐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기능 회복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근육이나 인대들이 많이 이게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는 너무 빠르게 할 필요도 없죠.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만 너무 늦게, 너무 그냥 못 걷고 그냥 거의 실려서 오실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이게 방치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관절 운동 범위는 평균 저희가 재본 대개 한 130도, 대개 120도 이상 되시고요. 120도에 130도. 하지만 역시 수술하기 전에 많이 안 구부러진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많이 안 구부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근육이나 인대들이 다 이렇게 쪼그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술로 듣지 않는 한 다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절 운동 범위는 수술하기 전에 관절 운동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